네, 광희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과학선생님과 만나는 또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4단원의 마지막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는데요. 4단원 배웠던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지난 시간에 과제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 그 4단원 정리하는 것을 함께 보면서 우리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4단원 마지막 시간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실험 관찰 48쪽을 함께 펴주시고요. 참고하실 책은 과학책 98쪽, 99쪽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 몸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뼈와 근육 모양 기억나죠? 빨대와 비닐을 가지고 뼈와 근육의 모양을 만들어서 근육이 부풀어 오를 때, 그리고 근육이 이렇게 길어질 때 뼈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게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어떻게 될까요? 네, 소화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였죠. 어떻게 해서 소화기관이 영양분을 이렇게 흡수해 가는지 그 과정과 음식물이 통과하는 과정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숨을 쉴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호흡기관에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호흡기관에 우리가 코, 기관, 기관지, 그리고 폐로 이어지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혈액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이동할까요? 네, 순환기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과학실에서 우리 펌프, 그 자바라 있었죠? 예, 그 호수를 이용한 심장의 펌프 작용이나 이런 것들, 우리 몸에서 혈액이 어떻게 도는지 그 부분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예, 우리 몸은 노폐물을 어떻게 내보낼까요? 예, 배설기관에 가는 거였죠. 예, 배설기관이 이런 우리 콩팥이나 방광으로 대표되는 건데요. 이렇게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 몸은 자극에 어떻게 반응할까요도 배웠습니다. 날아오는 공을 그 야구 선수가 날아오는 공을 치는 과정이 그냥 공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공을 치는 이런 과정이 아니었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신경계의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도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운동할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 과학실에서 제자리 뛰기. 일반은 밖에서 운동장 돌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호흡과 맥박 그리고 이 체온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네, 이제 실험 관찰 48쪽을 펴주시고요. 우리 함께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일 이 4단원 여기 지금 아래에 있는 우리 몸속 기관의 생김새와 기관이 하는 일을 먼저 정리해 볼게요. 네, 우리 그 붙임딱지에 이게 있죠. 115쪽에 그 실험 관찰 뒤쪽에 보시면 붙임딱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 있었죠. 이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운동기관이었고요. 뼈와 근육 모양으로 우리가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뼈와 연결된 이 근육, 그죠? 뼈는 빨대였고요. 근육은 비닐봉지였던 거 기억나죠? 이 뼈와 연결된 이 근육이 부풀어 오르면서 그러면 길이가 줄어들게 되고 그때는 뼈가 올라오게 되었죠. 그리고 근육이 길어지면서 부풀어 오르던 게 꺼지면서 근육이 길어지면 뼈가 내려가는 우리가 그런 모형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붙임딱지는 이걸 붙이면 되겠네요. 자, 이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소화기관이 되겠죠? 소화기관은 음식물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음식물을 먹죠. 그런 음식물 안에 있는 양분들을 이제 몸속의 소화기관들이 흡수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음식이 통과하는 순서를 보면 입, 식도, 위, 우리가 작은 창자라고 하는 소장, 그 다음에 큰 창자라고 하는 대장, 이 순서로 음식물이 이렇게 움직였죠. 자, 이것은 소화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쪼개면서 우리 몸이 이렇게 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소화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저 순서를 잘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붙임딱지는 얘를 붙이면 되겠네요. 자, 얘는 우리 보기에도 폐 모형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관이 기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양쪽에 있는 것이 폐였고 폐 속으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관지였죠. 기관지는 폐 안에서 나뭇가지처럼 정말 저렇게 많이 쪼개져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호흡기관은 코, 기관, 기관지, 폐 이 순서로 공기가 들어가서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들을 이렇게 공급받는 과정이었고요. 기관지가 저렇게 쪼개져 있었던 것은 폐의 곳곳에 산소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였다는 것도 우리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다음 모형 바로 요거였죠. 예, 요것은 바로 심장 모형이었고요. 바로 순환기관입니다. 우리가 순환기관이라고 하면, 예, 심장 외에도 혈관이 있었죠. 혈액이 흐르는 혈관. 네, 심장의 펌프 작용으로 혈액이 온몸을 따라 도는데요. 혈액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따라 도는데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가지고 우리 온몸에다가 공급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였죠. 순환기관의 심장의 펌프 작용으로 인한 이 힘으로 통해서 우리 몸에 혈액이 돌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배웠던 기관이 바로 이 배설기관이었죠. 그렇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콩처럼 생긴 콩팥, 그리고 밑에 이 콩팥에서 걸러낸 노폐물들이 모이는 방광, 그리고 일정한 양이 차면 몸 밖으로 오줌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배설기관은 혈액 속에 있던 그런 노폐물들을 걸러내는 바로 그런 기관이었고요. 이 콩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 몸에 노폐물이 쌓인 혈액이 계속 돌게 되면서 건강이 나빠지게 된다는 그런 얘기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극이 전달되고 반응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 붙임딱지를 붙이면 되겠죠? 그렇죠.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할 때는 우리가 날아오는 공을, 야구할 때 타자가 어떻게 치는지, 그걸 가지고 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 사진에서는 날아오는 공을 피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처음에는, 이 친구가 지금 날아오는 공을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극을 받는 겁니다. 눈을 통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날아오는 공을 보게 되고요. 마지막에 이 친구는 운동기관으로 이렇게 피하게 되었네요. 뭐 피할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과정이 보고 잡는 과정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렇게 신경계가 무슨 일을 하는 거 우리가 확인했죠? 자,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극이 전달되고 반응하는 과정은 날아오는 이 자극을 감각기관이 눈이 살펴보는 거였고요. 이 눈은 어디로? 그렇죠. 중추신경계로 사인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사인이, 그 신호가 전달되는 그런 통로가 바로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계였죠. 그것이 바로 말초신경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초신경계가 자극을 전달해주면 중추신경계인 뇌와 척수는 이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잡아라 또는 피해라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피해라라고 했네요.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이 피해라라고 하는 것을 또 전달해주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렇게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계 역시 중추신경계에 결정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초신경계를 통해서 운동기관으로 전달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피하는 이런 반응 순서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감각기관, 말초신경계, 중추신경계, 다시 말초신경계, 운동기관. 자, 요 과정이 바로 자극과 반응의 과정이었다는 거 여러분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운동할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변화. 이제 우리 과학실에서 실컷 뛰기도 했고요. 일반은 운동장에서 운동장을 몇 바퀴 돌기도 했는데요. 자, 이것을 붙이면 되겠네요. 체온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있다가 운동을 하면 체온이 올라가고 맥박도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운동하면서 5분이 지나면 다시 거의 평상시처럼 돌아온다는 거 우리가 실제로 확인을 하였는데요. 운동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체온이 올라가고 맥박수도 증가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휴식을 취하면 다시 평상시대로 돌아온다는 것 우리가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할 때는요. 우리 몸의 호흡기관, 순환기관, 소화기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반응을 하는 거였죠. 운동기관 이렇게 전부 다 반응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단원 마무리 생각금으로 한번 정리해 보고요. 자, 이제는 50쪽인가요? 50쪽에 있는, 단원 마무리 문제 5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풀었죠?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인데요. 자, 뭐는 우리 몸의 형태를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몸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렇죠? 뼈입니다, 뼈. 뼈가 심장이나 폐, 뇌 등을 보호하는데 심장이나 폐를 보호하는 뼈가 갈비뼈, 뇌를 보호하는 뼈가 머리뼈, 두개골 이런 거였죠. 그죠? 무엇의 길이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면서 어떤 것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면서 뼈를 움직인다는 거. 우리가 조금 전에도 정리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근육이 부풀어 오르면서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 뼈가 올라오고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면 뼈가 내려간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2번. 자, 우리 몸속의 소화기관인데요. 자, 이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길다랗게 생긴 이 기역은 바로, 아이고, 선생님 때문에 안 보이나요? 예, 이렇게 살짝 피해야 되겠다, 그죠? 우리 여기 보이는 기역은, 예, 식도입니다. 그죠? 입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식도. 자, 니은 볼까요? 니은 이렇게, 이게 불룩한 자루처럼 생긴 니은이 위였죠, 위. 예,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디귿, 우리 몸에서 가장 긴 기관, 꼬불꼬불꼬불 하면서 우리 키의 4배나 되는 6m 정도 되는 길이를 가지고 있는 이 디귿이 바로 작은 창자, 소장이죠. 자, 리을은, 예, 굵은 관인처럼 이렇게 굵게 생겼습니다. 예, 작은 창자처럼 길지는 않지만, 예, 굵고, 뭐, 비교적 짧은, 요거는 바로 예, 대장, 큰 창자였죠. 자, 미음은 마지막 몸 밖으로 찌꺼기가 배출되는 항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예, 기역. 소화를 돕는 액체를 분비한다. 예, 식도는 액체를 분비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니은, 입에서 삼킨 음식물을 위로 이동시킨다. 위로 이동시키는 것은 식도였죠. 기역이 하는 역할입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를 배출하는 것은 예, 대장을 통과하고 우리 항문에서 배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이 아니라 미음이 될 거고요. 자, 리을 볼까요?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의 수분을 흡수하는 리을. 자, 리을이 바로 이 대장인데요. 자, 큰 창자. 큰 창자는 예,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고 찌꺼기의 수분을 흡수한다는 것. 바로 예, 리을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 그렇죠? 그렇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미음 음식물을 잘게 쪼개고 분해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곳은 이제 미음의 항문이 아니라 예, 디귿의 소장이 되겠습니다. 작은 창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몸속 우리 몸속의 기관이 하는 일을 설명한 일로 옳지 않은 것. 자, 콩팥은 혈액의 노폐물을 걸러낸다. 그렇죠. 예, 배설기관, 콩팥은 혈액의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두 번째, 작은 창자에서 영양소를 흡수한다. 그렇습니다. 작은 창자에서 영양소를 흡수하죠. 자, 기관지는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이다. 맞나요? 그렇습니다. 기관지는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가 맞죠. 예. 자, 뼈는 근육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예. 뼈가 근육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뼈를 움직인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 심장은 펌프 작용을 해서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킨다. 예,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서 서빈이가 사용하지 않는 감각기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빈이는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책을 읽고 있다는 건 눈을 썼겠네요. 할머니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귀를 썼겠죠? 주방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다. 냄새를 맡는 코를 썼겠고요. 식탁 위에는 방금 진 고구마가 있었는데 손으로 집었는데 너무 뜨거웠다. 손으로 집었으니까 우리가 피부를 이용해서 이 감각을 느낀 거죠. 먹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럼 뭘 쓰지 않았나요? 예, 입이나 혀를 쓰지 않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자, 현준이가 건강을 지키는데 소홀했던 점을 한번 찾아보죠. 자, 오늘도 늦잠을 자서 아침을 거르게 되었다. 어이구, 벌써 하나 나왔어요. 자, 늦잠을 잤다는 것. 예, 날씨가 추워지니 침대에서 나오기 싫고 집에만 있고 싶어졌다. 하지만 오랜만에 친구들의 전화를 받고 밖에 나가서 자전거를 타니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 자전거를 타고 운동한 것은 좋은 일이죠? 집에 들어오니 아빠가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고 계셨는데, 자, 손에 묻은 흙을 털고 식탁에 앉았다. 떡볶이를 기다렸다. 자, 뭐가 문제죠? 예, 손에 묻은 흙을 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깨끗이 씻어야 되겠죠. 특히 요즘처럼 이런 코로나가 이렇게 있는 이런 시기에는 손을 정말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손에 묻은 흙을 털었다. 이거 안 되겠고요. 누나보다 많이 먹으려고 급하게 먹다 보니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었지만 젓가락질은 멈출 수가 없었다. 사실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 준비 운동을 안 했다. 그래서 다리가 많이 땡기고 아팠다. 자, 여기도 문제가 하나 있죠. 준비 운동을 안 했다는 것.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고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해야 되겠죠. 오늘 자기 전에 몸풀기를 하고 자야 될 것 같다. 자, 이것은 발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늦잠을 자서 아침을 걸렀다. 문제가 되겠고요. 손에 묵은 흙을 씻지 않고 털었다. 이게 또 문제가 되겠네요. 예, 급하게 먹으려고, 자, 이것도 문제가 되겠고요. 준비 운동을 하지 않았다. 이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 몇 가지 적어볼까요? 늦잠을 자지 않게, 즉, 그렇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해야 되겠죠. 외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겠고, 음식은 이렇게 급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꼭꼭 씹어서, 그리고 운동을 하기 전에는 준비운동, 몸풀기를 충분히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4단원을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단원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